나는 늘 혼자였다. 젊은 시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던 나는 외로움이 일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적막한 방 안에 나 혼자. 냉장고를 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작은 반찬들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아니면 나만 유난히 외로운 것인가? 자문하곤 했다. 결혼 후 아내와 두 아이를 얻으며 삶의 온기가 생긴 줄 알았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웃으며 맞아주고 아이들이 아빠 하며 뛰어나오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참으로 짧았다. 아이들은 금세 커서 각자의 길을 떠났고 아내와 단둘이 남아 맞이한 노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했다. 나는 은퇴 후 매일같이 공원을 돌았다. 혼자서 걷는 공원은 늘 같은 풍경이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이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 걸까? 아내는 집에서 손뜨개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나는 공원 벤치를 전전하며 지나가는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시니어 독서 모임 회원 모집, 나이 제한 없음,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모임 첫날 나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낯선 시선들이 나를 향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혼자 오셨어요. 저도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순자 할머니였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쳤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셨다고 했다. 나는 두 아이가 독립하며 찾아온 고독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순자 할머니의 딸이 내 첫사랑인 걸 알게 된 것이다. 정말요? 세상에 이렇게 좁다니. 할머니와 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첫사랑의 이름이 강혜정이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혜정, 내 첫사랑이자 나의 젊은 날 가장 순수했던 사랑. 우리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혜정이가 바로 강순자 할머니의 딸이었다니. 혜정이는 잘 지내나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손자를 보러 오는데 그때 소개해 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늘 둘이서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과거 시골에서 오로지 두 아들을 위해 고생하며 살았다고 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고단했던 삶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놨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강순자 할머니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혜정이가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 같이 만나실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그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날 나는 새로 산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며 살짝 웃었다. 세월 참 빠르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테이블 너머로 한 여인이 일어나며 나를 바라봤다. 순간 세월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녀였다. 강혜정. 주름이 늘었지만 미소는 그 시절 그대로였다. 오랜만이에요, 혜정 씨.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봤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 간 후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다고 했다. 나는 은퇴 후에 고독한 일상과 독서 모임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들었다. 사실 엄마가 그 독서 모임에 나가신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엄마는 사람을 잘 안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 이후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다. 나만이 아니라 강순자 할머니도 누군가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만남 이후 우리는 함께 모임을 지속했다. 혜정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다. 손자들과도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숙명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손을 내밀면 다가와 주는 이들이 있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이 넘어 처음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미소 짓는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누군가 다가와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 가시죠? 라며 인사를 건넨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는 숫자이지만 관계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외롭다고 느껴지는 날 나는 복지관으로 향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웃는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